서울시하고 부산시 이렇게 보궐선거가 곧 치러집니다. 요즘에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로 그러니까 야당 이렇게 야당 후보가 누가 나올 것인가, 이미 국민의힘의 그 후보는 오세훈 후보로 정해졌다고 하죠. 그러면은 다른 야당에서도 여러 후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전략상 야권 통합 후보를 내는 게 좋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인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되겠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로 그 정당 추천 후보를 결정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추천 후보라면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 후보가 돼야 하겠죠. 그러면은 우선 박영선 후보가 기호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기호 2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가 3월 첫째 주에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로는 기호 3번이 될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되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호 3번은 비워두기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 후보인 안철수 씨라면은 3번 이후 4번이나 뭐 이렇게 그런 기호를 배정받을 겁니다. 여기에서 좀 애매한 것은 안철수 씨가 자기 자신을 국민의당 후보, 이 정당이라는 것이 그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국민의당 후보다 이렇게 하면 나는 기호 4번이 될 것이다,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민대표, 시민이 추천한 후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씨가 기호 몇 번이 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말 때문에 불명확하다, 이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하고 무소속,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그야말로 시민이 추천한 후보는 기호 배정도 다르고 모든 그 선거 절차에서 다르게 취급을 하죠. 다르니까 다르게 취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는 자기가 시민의 대표다, 시민이 추천하는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은 과거에 시민 대표였던 박원순 씨처럼 그냥 기호 10번 이렇게 가칭으로 정해두기로 합시다. 3월 첫째 주에 안철수 씨가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안 나온다, 이거를 전제로 하면서 기호가 몇 번이 되든 야권 단일 후보는 두 번째 후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안철수 씨가 이야기한 야권 단일 후보라는 것은 그것이 어디까지의 야권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만일 국민의힘과 같이 힘을 합친 야권 단일 후보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기호 2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호 2번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낼 때 그때 기호 2번이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없어졌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밑에서 정의당이 기호 2번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원래 기호 4번일 것으로 생각했던 정당이 기호 2번으로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안철수 씨가 이야기하는 누가 됐든 야권 통합을 하게 되면 기호 2번이 된다 하는 데는 앞에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이 몇 개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정당 추천 후보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을 가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허락이 없이 몇 번이 됐든 어떻게 됐든 야권 단일 후보는 두 번째 후보다. 물론 본인도 기호 2번이라는 말을 하면 이 말이 완전히 틀려지니까 갑자기 두 번째 후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기호 2번이 있지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어떤 그 뜻대로 듣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좀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안철수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번과 2번의 대결이 된다면 여기까지 대단히 많은 내용이 압축되고 징검다리처럼 건너뛰고 한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야권이 전부 통합이 돼서 일단은 국민의힘이 이 통합에 들어와서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를 선택했다 하자.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1번과 2번의 대결. 그 2번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2번이 아니고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는 가상적인 2번을 이야기하죠. 제2 정당이다. 그 정당의 크기로, 규모로 그것이 아니고 임시로 조합을 해서 후보를 낸 그래서 정당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는 법적으로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지할 수 없는 그런 2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 짚고 갈 것이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원칙만 이야기합시다. 만일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온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야권 전체의 지지자 수를, 실제로 그 유권자 수를 한 6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60은 정당의 60이 아닙니다. 그냥 희망사항으로 야권 지지자라고 해서 합산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안철수 씨는 계속 자기가 어쩌면은 자기 정당까지 띄워놓고 자신이 그 시민의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사실 정당 우선입니다. 정당이 헌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정당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후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 후보가 있었다고 합시다. 단일화를 했는데 시민 후보가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약속을 했으면, 단일화를 했으면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에 잠시 착오를 일으켰을지 모르겠는데, 시민 후보는 정당 조직을 통한,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에게 허용된 그런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추천한 후보는 그 선에서 자기 스스로 그걸 다 마련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단일화를 했으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당 조직에서 조직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단일화를 한 저 후보를 위해서 선거를 좀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바로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몰래 뒤로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투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정당 조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선거 전략을 세워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합칠 때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경기를 할 때도 가장 잘하는 팀에 다른 팀들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연대를 하는 것이지, 가장 잘하는 팀이 못하는 팀에 가가지고 그 세력이 약한, 승리한 경험이 없는 그런 팀에 가가지고 도와준다. 그냥 보기에도 참 이상하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허상일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가는 것일까? 그러나 세상에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번과 2번이 대결을 하면 지금까지 서울에서 7연패를 했다. 이거 2번이 7연패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진 방법보다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2번입니다. 그렇죠?
야권 단일 후보를 내든 말든 2번인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는 1번과 2번이 싸우면 서울에서 2번이 7연패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시민들은 2번은 서울에서 7번 내리쳤구나. 이게 선거에서 흑색 선전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2번 아닙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2번이고 2번은 서울에서 내리 7번 진 재수없는 번호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정도를 한 50%가 넘어간 걸로 따지면 완전히 허위사실을 내놓은 겁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2번은 계속 지니까 그러지 말고 첫 번째 아닌 두 번째 후보를 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안철수 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가지고 대중을 속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가 그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우선 연패라는 말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안철수 씨는 서울에서 7연패를 했다. 기호 2번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연패라는 것은 한자가 다릅니다. 근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뜻이 같은 우리말로는 같은 말인데 한자로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상식으로 다 알고 있죠. 흔하게 쓰는 것은 연패라는 것은 운동 경기라든지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이것을 연달아 우승한 것을 연패라고 씁니다. 재패하다 할 때 패를 써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뜻으로 연패. 똑같이 싸움이나 경기에서 계속해서 지는 것을 연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계속해서 우승한다 하는 뜻의 연패는 3연패, 4연패, 5연패 이렇게 씁니다.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했던 연패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고 두 번 지면 연패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부터 3연패, 4연패 3번 계속 졌다, 4번 계속 졌다 이거를 숫자를 붙여가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어 감각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안철수 씨는 이 두 번째 뜻, 계속해서 진다 하는 뜻으로 7연패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의 주장은 서울에서 기호 2번이 기호 1번에게 7번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번과 2번의 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서울에서 2번이 7연패를 했다. 계속 졌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기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1번에게 2번이 7번 계속 졌으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기호 1번이 7번 연속해서 승리했어야 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계속 기호 1번이 당선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 박원순 당선자 때가 되겠죠. 박원순 씨는 그때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 기호 1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소속이었다. 그렇죠. 그때 기호 10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에 가입을 했죠. 처음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무소속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기호 10번이 승리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안철수 씨가 서울에서 7번 선거를 했는데 계속 기호 1번이 당선되고 계속 기호 2번이 패배했다. 한 것은 우선 한 가지 점에서는 틀렸다. 맞죠? 그렇죠. 이제 좀 상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서울시장 선거가 제1회부터 제7회 안철수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7번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7번이 아니고 사실은 8번이 치러졌습니다. 한 번은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다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제1회 선거에서는 야당 조순 후보가 여당 정원식 후보한테 승리했습니다. 이때 2번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1번이 승리하지 않았구나. 안철수 씨의 말이 제1회 선거 때부터 틀렸습니다. 어떻든 그는 7번이라고 했으니까 제1회는 제외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우리는 사실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제1회 서울시장 선거는 야당인 기호 2번이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서울시장 선거는 여당인 고건씨 기호 2번이었습니다. 이때 여당의 고건 후보가 야당인 최병렬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이때 또 기호 2번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호 2번이 2번 이겼죠. 제3회입니다. 제3회 선거는 야당인 이명박 후보, 이때는 기호 1번이 맞습니다. 그가 여당인 기호 2번 김민석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이제 처음 3회째 와서 기호 1번이 기호 2번에게 승리한 첫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4회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이때는 야당인 오세훈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여당인 기호 1번 강금실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이러면 또 기호 2번이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 1회부터 4회 4번의 선거 중에 기호 2번이 3번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회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여당인 기호 1번 오세훈 후보가 야당인 기호 2번 한명숙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5회 선거에서 기호 1번이 승리하고 기호 2번이 패배한 그런 예가 될 것이고, 지금 1회부터 5회까지 중에 1번이 승리하고 2번이 패배한 거는 이제 2번째입니다. 3번은 기호 2번이 승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입니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이때 기호 10번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여기는 보궐선거는 기호 1번도 기호 2번도 아닌 기호 10번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궐선거까지 해서 역시 기호 2번이 기호 1번에게 진 그런 경우는 두 번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6번째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이때 야당인 기호 2번 박원순 후보가 여당인 기호 1번 정몽준 후보에게 승리합니다. 이 경우 제6회 서울시장 선거는 기호 2번이 또 당선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제1회부터 제6회까지 거기 보궐선거 한 번을 넣으면 횟수로는 7번입니다. 7번의 선거에서 기호 1번이 기호 2번에게 승리한 경우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기호 2번이 4번 승리했고 그 다음 기호 10번이 1번 승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7회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이때 여당인 기호 1번 박원순 후보가 야당인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에게 승리합니다. 이때 기호 1번이 기호 2번에게 승리하고 결국 이렇게 보면 선거 전부 8번 중에 기호 1번이 승리한 것이 3번, 기호 2번이 승리한 것이 4번, 기호 10번이 승리한 것이 1번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씨가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대결해서 7번을 기호 1번이 이기고 기호 2번이 패배했다고 했던 이야기는 사실무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나 틀린 이야기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기입니까? 지금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과학 앞에서는 다른 것을 감히 내밀지 못하는 그런 21세기에 이렇게나 뻔한 사실을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1번과 2번이 싸우면 반드시 2번이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기호 2번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든 없든 선거는 정당별로 번호를 배정을 하죠. 이렇게 세상을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우린 바로 문재인 씨를 보고 있죠. 문재인 민주당을 보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그냥 뻔한 사실을 국민이, 서울 시민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아니 서울 시민들은 스스로 투표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투표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사실은 분명하게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그 다음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 불분명하든지 준비가 안 됐든지 아니면 글자를, 내용을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든지 하면 문제가 되죠. 우선
8번 중에 기호 1번이 승리한 것이 3번, 기호 2번이 승리한 것이 4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호 1번이고 어떤 기호 2번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양당 구조는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여야라든지 혹은 좌우라든지 하는 그런 정치적인 관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좌우 혹은 우좌라고 하는 이 관념에서 어느 정도의 그 대중, 정치적 대중은 우파 성향이다, 좌파 성향이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1번이냐 2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계속 바뀝니다. 번호가. 안철수 씨는 2번을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2번은 지는 번호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죠.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2번이냐 하는 겁니다. 새천년 민주당이 2번인 적이 있었고 또 새정치국민회의가 2번인 적이 있었고 민주당이 2번인 적이 있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번인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2번인가? 어떤 2번의 동질성을 느끼고 있는가? 현재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이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불러주기로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1번 기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2번이 되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 통합을 하겠다. 야권 통합 후보, 가장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한번 내보자.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아량을 베푼 것이다. 어차피 자기 몫인데 한번 내놓고 기회를 주자고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기호 2번은 과거에 지금까지 소개한 민주당 계열의 2번이 선거에 패배했거나 선거에 승리했거나 한 것은 아무런 경력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호 2번이 중심이 되는 이 야권 단일 후보가 기호 2번을 달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들 합의를 한 것이죠. 안철수 씨조차도. 그러면서도 정당한 기호 2번인 국민의힘, 그 기호 2번을 내리 7번 패배한 그런 2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야당인 기호 2번이 되겠죠. 일단은 여당은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야당인 기호 2번이 패배한 것이 언제인가? 2번 있습니다. 제5회 서울시장 선거 2010년 그리고 제7회 2018년 이렇게 2번이 있습니다. 제5회 서울시장 선거에서 기호 2번이 패배했는데 그것이 어느 2번이냐 하면은 한명숙 씨였습니다. 후보가. 그러면 보수라고 하는 쪽이 아니죠. 그 패배한 기호 2번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결국 야당이면서
보수 정치 세력을 보수 정치 편이다. 보수 정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호 2번의 패배가 될 텐데, 보니까 단 한 번입니다. 제7회 서울시장 선거.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때 단 한 번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선거 7번, 보궐선거 1번 해서 8번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보수이면서 야당이면서 기호 2번을 달고 패배한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씨가 1번과 2번이 싸우게 되면 언제든지 1번이 이긴다. 1번과 2번이 있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뺀 우리 측은 아무리 해봤자 나오면 2번이다. 그리고 1번과 2번이 여태까지 7번을 싸웠는데 7번 다 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 안철수가 이기겠다. 여태까지 7번을 진 2번이지만 그 2번을 달고 내가 이기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철수 씨의 이러한 논리가 무너진 주장, 여기에 대해서 다들 저마다 바빠서 그런지 제대로 된 분석과 비판이 나오지 않는 이런 무관심, 모두 문제라고 하겠죠. 확실히 알아둡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수 우파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야당으로서 싸워서 진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겠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그 정당의 그 실패, 더구나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나는 그렇게 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무수히 많은 근 10년 가까이 이렇게 쌓여온 요즘 사용하는 좋지 않은 말로 적폐라고 할 것이 대단히 많이 쌓여 있다, 그렇게 봅니다. 더구나 서울을 파괴하려고, 서울을 조각내고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라는 그 개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행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리마연의 분석 보고서에서 이런 것을 밝혀놓았죠.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당의 성격보다도 그 주민이 어떻게 그 행정에 관여를 할 수 있는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인데 지금은 그거 다 잊기로 하고 어떻든 선거다. 그런데 나는 원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그쪽 후보를, 이러지 말고 이 서울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 있는데 이걸 다시 봉합하고 든든하게 새살이 돋고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애국적인 후보가 누구이며, 또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집안살림,
뭐 작은 회사 살림 이런 걸 한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들어가 보면 그 시스템 하며 모든 것들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그냥 경험 없이 정치권에서 그냥 정치권에 뛰어든 혹은 자리에 그냥 앉혀줘서 앉아 있었던 이제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살림이라고 말하지 말고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서 투표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그것이 사전선거가 됐든 본선거가 됐든 무조건 가서 자기가 투표해야 할 때 투표를 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투표는 거부하지 말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서 저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투표율 최고를 내봅시다. 안철수 씨가 한 이야기 틀렸다. 안철수 씨 지지하는 분들도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틀려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그들은 우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입니다. 모든 후보는 우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심판관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치밀하게 꼼꼼히 따지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